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 옥서팔러틱스라는 소셜 정치 데이터 플랫폼을 창업하게 된 유호현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트위터와 에어비앤비를 거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입장,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입장, CEO는 CEO의 입장이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나온 의견을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결론은 무엇일까를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책으로 써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강연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곳, 바로 정치권이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더 효율적이고 멋있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입장과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옥서폴리틱스입니다. 사안에 대한 질문에 OX로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적인 정치 지형도를 만듭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상적 진보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더 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진보와 보수를 세로축으로 두었고요. 가로축은 정치적 진보와 정치적 보수입니다. 현실적인 정치에서 진보 진영의 논리에 따르는지 아니면 보수 진영의 논리에 공감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X축입니다. 이렇게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의 위치를 확인하고 언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나와 반대쪽에 있는 정치적 목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2년 동안 제가 혼자서 이 정치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코딩을 해내고 그런 생각을 해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족함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아주 인사이트가 깊은 프로덕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같이 밤을 새면서 프로덕트를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목사인데요. 목사는 교회에서 항상 커뮤니티를 리드하는 사람으로서 커뮤니티 리더십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멤버들을 챙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매주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프로젝트들을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딱 제가 부족한 면들을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는 제 동생이 사업에 동참을 해주게 되어서 팀이 점점 커져도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옥서폴리틱스를 본 많은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Public Relations, Product Design, Engineering, Content Marketing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도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옥서폴리틱스는 정치를 쉽게 시작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시작하는 정치. 시민들은 쉽게 뉴스를 받아보면서 쉽게 배워가고 더 중요하게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OX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후원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쉽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있었던 모든 데이터, 시민들과 주고받은 대화들, 입법 발의한 그런 법안들 아니면 뭐 자신이 언론 인터뷰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치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요.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무조건 링크드인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정치를 하려면 옥서폴리틱스에 가입을 해야 해. 그게 가장 첫 단계야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유권자 중에 약 50%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42% 정도가 소셜 네트워크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 정치인들은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유명인, 정치적 관심이 많은 일반인, 그냥 내가 어떤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서 인플루언스를 주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그런 분들, 또 시민단체들이 정치인으로 계신데요. 예비 정치인을 보고 정치인들이 발탁해서 공천을 주기도 하고 예비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부터
멘토링을 받기도 하고 정치의 생태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목표입니다. 시민들은 무료 회원, 정치인은 유료 회원으로 나누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나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나와 가까운 정치인들 만나서 후원도 해주고 새로운 정치 소식도 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예비 정치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유권자의 0.25% 정도인데요. 이분들은 자신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단체명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프로파일에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12,000분 정도가 계신데요.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프로필을 꾸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저는 이번에 이런 법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정치 시장 규모는 한 60조 정도 될 텐데요. 한국만 놓고 보면은 대선이 한 번 일어나고 총선이 한 번 일어나는 5개년 기준으로 1조 정도가 됩니다. 네, 2019년 11월에 처음으로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기본 설문 그것을 마치신 분이 2019년 11월에는 110분이었고요. 4월 총선을 거치면서 5개월 후에는 4,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2달 후인 6월 현재에는 7,000명 정도의 회원이 기본 설문을 마쳐서 그 정치 지형도에 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하는 3분기에는 이 사이트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리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리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유료 회원 기능을 추가하고 2만 명 정도의 기본 설문을 마친 회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유료 회원 마케팅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회원 100분 정도를 모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0분 정도만 모시면 월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후원 기능을 또 추가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후원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은 3천만 원 정도, 월 3천만 원, 연매출 3억 6천 정도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 대선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진출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연매출 2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요. 2024년이 럭서폴리틱스에서는 엄청나게 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고 한국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그때는 연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도 많은 서비스들이 정치의 온라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립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서비스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좌우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없죠. 현재 저도 많이 보고 있는 유닉이라는 뉴스레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레터 서비스도 정말 정보를 쉽게 제공해 주지만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향적이지만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의견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립적인지 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옥서폴리틱스는 중립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이라면 모든 시민이 모든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표결을 할 때는 정당 투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당 투표를 통해서 패키지 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법들을 묶어서 우리가 너네 법 통과시켜 줄 테니까 우리 법을 통과시켜 줘. 그런 본질과는 다른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 시민들은 국회의원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청와대 게시판은 입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옥서폴리틱스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정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투표를 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지금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더 잘 돌아가게, 더 정상적으로 왜곡되지 않게 돌아가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이트들이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선거 지나면 없어지곤 했는데요. 옥서폴리틱스는 지난 총선 때도 있었지만 총선 후에도 살아남아서 더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면서 나의 정치적 기록들을 쌓아가는 데이터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옥서폴리틱스에 많은 관심과 후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